안녕하세요. 10분 동안 10분 즐기는 딥러닝의 에디입니다. 오늘은 RNN이라고도 하는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환신경망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계 데이터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로서 기준 시점 t와 다음 시점 t 플러스 1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구성한 인공신경망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환신경망이 왜 필요하게 됐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문장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는 그녀에게 사과의 의미로 빨간 사과 한 바구니를 건네주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라는 문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사과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앞에 나오는 사과와 뒤에 나오는 사과, 총 두 개의 사과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 앞에 있는 사과와 뒤에 있는 사과가 다른 사과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라는 뜻의 어떤 사과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의 열매, 즉 먹는 사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가 혹은 머신러닝이 딥러닝이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딥러닝이라든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단순한 어떤 사과라는 것이 입력으로 입력이 되었을 때 뭐 어떠한 의미를 내보내는 그런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앞뒤의 문장의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뭐 그녀에게 사과의 의미로, 그러니까 그녀에게와 의미로 뭐 빨간과 한 바구니, 이러한 어떤 앞뒷 문장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RN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순환신경망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신경망의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순환신경망은 일반적인 신경망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X라는 입력값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A라는 어떤 신경망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H라는 히든 유닛 값을 내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Y라는 최종 출력값을 내보내게 되는 일반적인 신경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다른 것은 바로 이 화살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이 화살표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X라는 입력값이 입력이 되고 A라는 신경망을 통과를 하게 된다면 H라는 히든 유닛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Y라는 출력값을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입력값, 다음 X의 입력값에 수익이 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옆에 이렇게 펼쳐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X1이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A라는 신경망을 통과하게 되고 H1이라고 하는 어떤 출력값, 히든 유닛 출력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Y라는 최종 출력값, Y1이라는 최종 출력값을 출력하는 데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 옆으로 가서 X2라고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A라는 신경망과 함께 이렇게 투입이 되는, A라는 신경망이 함께 투입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전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하고 같이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YT라는 것은 결국에 weight와 그 다음에 hidden unit, 여기서 이 사이에 어떤 hidden unit과 이 사이에 h와 weight가 곱해져서 최종 어떤 값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hidden unit의 상태는 보시면은 그 전의 상태, 그 전의 hidden unit의 상태와 그 다음에 현재의 입력값의 어떤 특정한 함수를 통과한 값이 바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H4를 봤을 때 H4는 다음에 X4와 그 다음에 H3의 어떤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RNN의 종류에는 사실 요 사이에 뭐 어떠한 함수나 어떠한 뭐 매트릭스를 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RNN을 바닐라 RNN이라고 합니다. 바닐라 RNN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 현재 히든 유닛의 상태를 다음에 그 전에 히든 유닛의 상태에다가 그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곱하게 되고 그다음에 x에다가 또 그에 해당되는 웨이트를 곱하게 된 다음에 더하고 그다음에 하이퍼블릭 탄젠트라고 하는 함수를 통과하게 된 것. 그 값이 바로 현재의 히든 유닛의 상태가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의 순환신경망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실제로 순환신경망이 활용이 되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생활에 많은 데이터들이 시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시퀀스라는 것은 뭐 시간의 흐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러한 연속적인 데이터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선 쓰이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전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RNN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희 자동 문장 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문장 완성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단어를 입력을 하면은 바로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올지 스마트폰이 예측을 해서 키보드 상단에 띄워주는 그러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RNN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는 이라는 것이 입력이 되면은 그녀에게 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녀에게가 입력이 되면 사과해 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또 사과해 라는 것이 입력이 되게 되면은 의미로 이렇게 어떤 문장을 쭉 입력하면 입력할수록 그 다음 단어들이 예측이 되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RNN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그는 이라는 것을 뭐 10000이라고 하고 그녀에게라는 것을 010000이라고 하고 사과의 라는 것을 0010000이라고 이렇게 벡터라는 어떤 형태로 바꿔서 입력값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만 활성화되고 원만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핫 인코딩 과정을 거쳐서 이 단어들이 하나의 어떤 벡터로 변환이 되게 되고 그것이 입력이 되게 돼서 시스템의 어떤 값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통과하게 되면 히든 유닛의 값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녀에게 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벡터가 나오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A라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이 쓰이지만 뭐 간단하게 WX 플러스 B라는 것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X라는 게 대문자 X로 써야 되네요. 여기 보시면은 대문자 X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이 어떤 단어들, 이 총 단어들을 묶어놓은 하나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1이네요. 1이 되고 이런 X의 어떤 집합들과 그 다음에 W, weight라는 것. 일반적으로 weight는 초기값이 뭐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1로 설정을 하고 0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0으로 설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으로 00000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초기값을 11111 뭐 0으로 해도 되고요. B도 그 다음에 어떤 초기값 설정을 해서 AX 플러스 B 이러한 연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그는이 그녀에게가 나올 수 있도록 이 W와 B 바이어스를 조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자동 문장 완성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순환신경망의 구조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순환신경망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순환신경망의 장점은 이전 데이터를 반영하여서 현재의 데이터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도 문장의
놓인 위치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에 사과라는 것이 있고 뒤에 사과라는 것이 있을 때 요 두 개의 사과가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있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요 사과라는 것 앞에 있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앞에 사과와 뒤에 사과를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신경망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없이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RNN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많습니다. LSTM이라든가 아니면은 어텐션을 활용한 RNN, 어텐션 RNN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RNN은 바로 바닐라 RNN, 요 바닐라 RNN인데요. 바로 바닐라 RNN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곳에 활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잘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인 바닐라 RNN만으로도 신경망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없이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단점 중에 하나는 문장에서 낱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낱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앞에 사과와 뒤에 사과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뒤에 사과와 앞에 사과를 다르게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두 개의 사과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동음의어인지 아니면은 유사어인지 아니면은 다른 의미를 갖는 은유어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글로브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신경망, 월투백이라든가 이런 신경망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시간이 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낱말의 등장 빈도와 같은 통계적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문장, 요 위의 문장에서 낱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낱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이러한 문장에서 예를 들어 이 문장의 주제를 파악한다 라고 했을 때 문장과 낱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낱말이라는 말이 2회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문장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관계라는 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등장 빈도들을 미뤄봤을 때 이 문장은 낱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등장 빈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문장의 어떤 속성이라든가 의미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RNN 같은 경우는 이전의 것 플러스 현재의 데이터 이러한 어떤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적인 정보, 빈도 등과 같이 아니면은 얼마만큼 등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 통계적인 정보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있습니다.